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최근에 검찰이 삼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삼성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모양새를 떼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입니다. 지난번에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문제를 정리해 드렸는데 너무 어렵고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삼성바이오라고 줄여서 부르는 회사가 2011년 4월에 설립된 삼성그룹의 바이오 신설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줄여서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이 회사는 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파트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2년 2월에 설립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는 에피스가 2012년부터 나타나게 돼 있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딱 정리해서 핵심을 얘기하면,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해서 관계회사가 하나 생기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계열사가 단독 지배하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라 그러면 연결 종속 자회사라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작성해라. 자회사와 모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경영학에나 회계학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기업이 매출을 얼마 일으켜서 이익을 얼마 냈느냐고 하는 손익계산서와 자산이가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는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두 개가 대표적인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할 경우에는 모회사의 매출, 자회사의 매출, 모회사의 이익, 자회사의 이익을 더하고 모회사의 자산, 자회사의 자산, 모회사의 부채, 자회사의 부채를 표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회사가 자기 혼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고 다른 회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다. 그 소위 공동지배 회사라고 그러면 이 회계 표시에 이 공동지배하는 회사의 투자 자산을 현재 가치를 우리 지분만큼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재무제표를 표시할 필요가 아니라 이 회사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가 높아졌으니까 이 손해가 얼마 났다 또는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지분율만큼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투자 손익이라는 건 현재 가치하고 투자금을 뺀 거를 지분율로 나누면 내 몫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지분법 관계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회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주식을 샀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재무제표에다가 산 가격하고 현재 가격을 쳐서 그 외에 주식에 투자한 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거를 자기가 표시하면 되는데, 회사도 공동지배에 있는 경우 뜻이 안 맞으면 회사를 팔아버리거나 해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동지배인 경우는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금을 뺀 거를 가지고 평가, 순이익과 손실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가 매출이 100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이다. 그리고 자회사인 에피스가 매출이 10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이다. 그렇게 되면 이걸 연결 재무제표로 제가 이제 자산은 따지지 않고 손익만 한번 표시한다 그러면 매출은 모회사가 100, 자회사가 10이니까 110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모회사가 20 손해를 받고 자회사가 50 손해봤으니까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죠. 연결 재무제표에 의한 표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스가 현재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이지만 기업 미래 가치가 워낙 커서 이 회사는 1000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하느라고 모회사가 100만큼의 자본금을 냈다. 그러면 현재 이 기업 가치, 이 회사에 투자한 손익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치가 1000이고 초기 투자 자본이 100이니까
900만큼의 이익이 남은 게 되는 거죠. 평가 이익이 남은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50대 50을 가졌다 그러면 이거의 반만큼의 내목이니까 450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지분법에 의해서 회계 매출을 하게 되면 모기업의 매출은 100으로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익은 모기업이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이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에다 100을 투자해서 현재 기업 가치가 1000이 돼 버렸으니까 900만큼의 평가 이익이 남았고 그거의 50%만큼이 내목이다 그러면 450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업의 마이너스 20억 이익에다가 투자한 관계사의 평가액이 450을 합치면 합산이익이 4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자회사를 두고도 연결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하고 지분법으로 표시할 때 큰 이익의 격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단독 지배에 있으면 연결 재표를 해라. 그리고 공동 지배에 있을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해라.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2012년에 자회사 에피스가 생겼기 때문에 14년까지 단독 지배 자회사로 1번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난 상태였는데 2015년에 지분법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지분법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합작회사를 만들 때 에피스를 만들 때 바이오젠이 초기에는 5%밖에 투자를 안 하지만 이 에피스가 계속 사업을 잘해서 정상적으로 되면 이 바이오젠이 50%에서 한 주만큼을 뺀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012년서부터 그 에피스가 계속 신약을 개발해 왔는데 성공적으로 개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50% 마이너스 1%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공동 지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2015년에 지분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스의 이익은 낮으나 기업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예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이익이 큰 것으로 재무제표상에 기록하게 됐고 이 에피스처럼 이익이 낮은데 기업 가치가 큰 것은 스타트업인 경우에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지금 쿠팡이 연간 6천억에서 8천억 적자인데 기업 가치 10조로 평가되고요. 최근에 상장된 우버가 연간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업 가치는 80조로 평가된 것과 같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도 초기에 12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만은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이 기업 가치, 미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바꾸기 전 2014년까지 보면 1200에서 819억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2015년에 그 평가손을 반영하니까 1조 9천억의 흑자 기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바뀌게 된 것은 아까 에피스의 시장 가치를 4조 8천억으로 평가했고 그래서 그 4조 8천억입니다만은 그 중에 한 2조 정도는 바이오젠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2조 642억을 반영을 해서 자기 쪽에 영업이익 2036억이 영업 손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조 642억 원을 반영해서 약 2조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여연대가 이제 회계 분식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금감원에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장이 정권이 바뀌고 금감원장이 참여연대 사람을 들어오면서 2018년 7월에 이 문제가 7월에 1차 감리에서 금감원에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감리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2015년에 지분법으로 변경된 게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즉 2015년에도 계속 연결 재무제표로 썼어야 된다라는 것이 1차 감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6개월 전에 했던 금감원의 판정하고 정반대죠. 합법적이라고 그랬던 거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계속 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2차 감리가 1차 감리 내에서 정밀 재감리가 필요하다라고
10%를 달았기 때문에 이체 재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체 재감리에는 어이없게도 아니다. 2012년서부터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정반대를 3번이나 말을 바꾼 겁니다. 문제없다. 15년에서부터는 옛날식으로 계속 연결 재무제표를 했어야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재감리에서는 아니다. 아예 12년서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 하나의 행정부가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그러다가 반은 문제 있다고 그러다가 아니다. 후반 반이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이 문제 있다라고 말을 바꾸면 이게 어떻게 법정에 가서 분식회계라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2차 감리 끝나고 나서 검찰에다 분식회계를 고발했고 CEO와 CFO를 해고하라고 권고했고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라고 그랬고 과징금을 80억 하라고 그러고 감사인을 외부에서 지정해서 3년간 두라 이런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에피스도 다 인정했던 거고 합작회사는 에피스도 인정하고 에피스의 공시에도 다 나오는 일이고 우리가 다 전문가들한테 물었고 금감원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제재 조치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재 조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송을 했고 본안소송은 이제 선물위원회 제재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랬더니 이제 금감원에서는 자기네가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맞다 이거 삼성바이오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본안소송이 즉 행정소송에서 이게 분식회계인지 아닌지 결론 날 때까지는 제재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정지시키는 즉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법률 용어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다시 불복을 해서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최근에 2차에서도 가처분 소송에 대한 가처분이 바이오 편을 들어줘서 가처분을 인용하게 돼서 2심에서도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제재가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직 그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가 한 그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을 했는데 검찰은 분식회계를 전제로 지금 총공세를 해서 지금 삼성바이오와 그 주변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서버를 지하에다 묻었다가 바닥에다가 공장 바닥에다 묻었던 걸 판결되고 은이 그랬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선정적으로 계속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시했던 임원들을 구속하고 지금 삼성의 옛날에 미래전략실과 같은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TF팀을 조사하고 사장님을 다시 조사하고 하는 식의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첫째 말이 안 되는 거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하는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했는데 분식회계를 전제로 한 수사를 지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범죄의 원천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불법적이고 권력남용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스스로 정책당국이 3번의 말을 바꾼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당국 아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삼성그룹의 해체를 변형한 정치적 공세로 볼 수도 있고 참여연대와 연합정권인 문정권이 벌이고 있는 부당한 공세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 컴퓨터의 파일을 생성하고 폐기하고 없애는 건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고 단 압수수색 영장 기간 하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게 증거인멸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까지도 마치 불법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정부가 삼성을 옥죄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정리해 드린 이유는 이 문제가 앞으로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 같은 조짐이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회계적 용어를 쓰면서 설명드렸던 거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예시를 들어서 연결재무제표하고 지분법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